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집값도 아니고 주식시장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전체가 짊어진 빚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기업 가계가 진 빚을 모두 합친 국가 총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무려 6,515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배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불과 1년 만에 280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약 7,700억 원, 1시간마다 320억 원이 넘는 빚이 새로 쌓인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부채라고 하면 정부가 빌린 돈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하는 총부채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가계가 진 빚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셈입니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 부채 증가세였습니다. 정부 부채는 1216조 원을 넘어섰고 1년 동안 무려 102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은 9.2%로 기업과 가계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왜 정부 빚이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둔화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세금이 덜 거칩니다. 반면 정부는 경기 부양과 복지 지출, 각종 지원 정책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결국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부 부채는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기업과 가계 부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부채는 단 3개월 동안 31조 원 이상 늘었고 가계 부채 역시 17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업 부채는 연간 증가액만 109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부채 증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기업들이 왜 다시 빚을 늘리고 있는 걸까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부채 증가가 당장 위기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미래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빚은 결국 갚아야 합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예상보다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가계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가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가 감소하면 자영업자와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지면 복지와 경제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듭니다. 결국 정부와 기업 가계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통계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에 달합니다. 기업부채 비율은 110.4%를 기록했습니다. 민간부채 전체 비율도 여전히 국내 총생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일부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총생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 규모가 커진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빚 규모가 줄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갚아야 할 빚의 총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외 변수까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는 다소 안정됐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말합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물가가 자극되고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 요소는 미국입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국채 발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장기금리가 다시 상승할 경우 한국 채권시장과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빚을 안은 채 국내외 금리 충격과 경기 둔화라는 이중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 금융위기가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빚의 증가 속도만큼은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지금의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과 경제 성장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 하나가 단순한 통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집값과 금리, 취업과 투자, 소비와 노후까지 우리 삶 전체가 연결돼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빚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그리고 정부와 시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경제 이슈와 숨겨진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